에이머스 기본 개념입니다. 분석 결과의 평가인데 먼저 해열이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메터 에스티메이션 했는데 그걸 어떻게 검토하느냐. 모수값은 아까 배기, 팩터 로딩, 배기 개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걸 봅니다. 크리티컬 레이시오. 자, 모수값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배기 개수가 여기서 0.73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회기 개수는 0이라고 봐야 되냐 0이 아니라고 봐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표를 그어놨는데 또 개수가 0.53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됐는데 0.53이라는 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거든요. 상대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한 건지 아닌 건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그 그 화살표를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없애준다. 결국 그 관계가 0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영향을 못 준다. 이거는 이제 마더 파스모니라고 하는데 모형의 간편성, 간편이에요. 간명성입니다. 심플한 아주 단순한 모형을 또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간명성입니다. 간명성을 위해서 유의하지 않은 것은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목 둘레와 키의 관계 우리 봤을 때 실제로 어떤지 모르지만 손목 둘레가 키에 주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전혀 시그니피컨트하지 않은데 회기식에다가 독립변수 손목 둘레를 집어넣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리던던트하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CR이라는 게 크리티컬 레이시오. 여기 아웃풋에 보면 CR이라고 나옵니다. 크리티컬 레이시오. 크리티컬 레이시오는 이 값은 표준 정규 분포를 가정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 유의 수준에서 볼 때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얼마보다 크거나 작으면 5%에서 시그니피컨트하다. 가설 검증 표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1.96이죠. 투사이드 테스트에서 양쪽 검증할 때는 1.96보다 크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크리티컬 레이시오가 1.96 또는 1.9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96보다 작게 나오면 0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표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화살표든 코릴레이션이든 이런 걸 유지를 하는 것이고, 크리티컬 레이시오를 봐서 절대값이 1.96보다 작으면 화살표를 없애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크리티컬 레이시오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드 멀티플 코릴레이션, 회기식에서 R 스퀘어 값이니까 R 스퀘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니까 회기식에서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검토하는 것이고, 모형 적합도 판단은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절대 적합 지수, 정분, 감명, 기타 지수들이 있는데,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뒤에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만 설명을 하고 간 것 같아요. S라는 것은 표본 분산 공분산 행렬. 우리가 아까 데이터 입력할 때 공분산 행렬, 그 자체가 표본 분산 공분산 행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왜 시그마는 이론적인 분산 공분산 행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이모스에서 카스케아르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인 이 값과 S 값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가깝다고 판단이 되면 이 카이스케아의 P 대비가 0.05보다 확 커집니다. 만약에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면 P 대비가 확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기는 우리가 모형을 이렇게 내가 세운 모형에서의 분산 공분산 행렬이거든요. 그것이 데이터의 분산 공분산 행렬과 가까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가 바로 카스케아 제곱 검증입니다. 카스케아 검증입니다.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적합도 지수입니다.
이거 너무 많아서 대충 한번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기준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좀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는 다른 지수는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보시고 샘플 사이즈가 문제입니다. 샘플 사이즈가 왜 문제냐면 옛날에 데이터를 좀 얻기가 어려웠어요. 또 요즘도 임상시험 뭐 이런 데서 데이터를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하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p-value가 작게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p-value가 작게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검정력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파워라는 검정력이라는 것은 피부가스를 기각하는 힘, 그것이 파워입니다. 피부가스를 기각한다는 것은 대립가스를 채택한다. 나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커지기를 바라는데 파워를 키우는 데는 샘플 사이즈가 절대적인 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커야 파워가 커집니다.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파워가 커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설 검증에서는 샘플 사이즈가 크면 연구자의 의도대로 기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샘플 사이즈가 크니까 구조 방정식에서는 파워가 커져서 p-value가 자꾸 작아져요. p-value가 작아진다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모형을 잘 만들어도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다 여기 카이스트 테스트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결과의 reliability가 떨어지고 샘플 사이즈가 너무 크면 p-value가 너무 작아지고 이런 딜레마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빅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빅데이터가 뭐냐? 우리는 그거는 스몰 데이터밖에 안 한 것 같아. 이게 어디서 미국에서 빅데이터라는 바람이 하나 불어오니까 이 학계에서도 그냥 다 빅데이터, 대통령마저 어디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빅데이터 시대 한번 해버리면 미래과학부 장관부터 빅데이터. 그래서 요즘 관공서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빅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어요. 전부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신경 쓰여서 너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아냐면 아니야. 나는 스몰 데이터밖에 안 해. 이러는데 갑자기 빅데이터가 갑자기 나오면 그들이 다 그렇게 용량이 커지고 변수가 많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했는데 오로지 그전과 달리 빅데이터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요즘 같은 SNS 하면서 데이터가 수도 없이 체계도 없이 막 쏟아지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빅데이터인데 데이터의 양이 옛날에는 임상실험하는 사람은 열 몇 개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15, 억 다음에 뭡니까? 하여튼 이런 단위도 여사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형을 세워도 어떤 데이터 구조에 어떤 모형을 세워도 이걸 하면 카스케이드에서 전부 다 전부 다 0.000 이렇게 나오지 이 서포트 된다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주목적이에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는 이 시대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 하고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전에 조금이라도 차이 있으면 자꾸 구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조그만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파워를 줄여야 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파워를 샘플 사이즈를 무작정 키워서도 안 되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샘플 사이즈가 어떤 샘플 사이즈가 가장 적절하겠는가 해서 여러 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100과 200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 200 정도가 좋겠다. 어떤 사람은 300, 400에서 일반적으로 100에서 400 사이, 200에서 400 사이인데 그것도 이제 변수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카이스케어 컨디소피 테스트, 아까 처음에 나오는 그 p-밸류만 가지고 보는 것은 이제는 넌센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초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별로 거리좀 하지 않고 아니 뭐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어찌가 하는 거야.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사람의 키를 정확하게 잘 식별할 수 있는 회기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 하에서 적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 아닙니까? R스퀘어가 1에 가까우면 좋죠. 그렇지만 1에 가까운 그 사회과학 데이터는요, R스퀘어가 0.3만 돼도 굉장히 피팅 잘하는 겁니다. 자연과학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에이모스 뭐 이런 거 배우면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겠다 아니라 이거는 부수적인 도움일 뿐이고 더 자기 분야에서 자기 전문가적인 지식을 더 연구를 해서 모형을 만들고 결과에 따라서 그 모형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좀 자신 있어야 되죠. 샘플 사이즈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적합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 에노스 이론이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이제 에노스 사용법입니다. 에노스 사용법은 시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 새로운 작업을 들어가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